17살 한국 소녀가 2번 쓰러지고도 일어나 클로이 김을 꺾은 순간 전 세계 스포츠계가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새벽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한국 스포츠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졌거든요. 그것도 17살짜리 여고생이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솔직히 처음 뉴스 보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2번이나 추락해서 의료진이 들것들고 뛰어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금메달을 따낸다고요? 이게 드라마 시나리오면 작가한테 너무 억지스럽다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최가운 선수, 이름부터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나는 이 17살 소녀가 해낸 일은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목에 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에서 완전히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동계올림픽 하면 보통 뭘 떠올리나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리스트에 한국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상급 반열에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이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리비뇨, 스노파크의 밤은 정말 악몽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거든요. 프로 선수들도 이런 날씨에서는 경기하기 정말 까다로워하는데 하필 그날이 결선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최가운 선수는 사실 이번 대회에 나오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허리골절이라는 엄청난 부상을 당했거든요. 허리골절이 얼마나 무서운 부상인지 아시나요? 보통 운동선수들한테 허리 부상은 거의 선수 생명 종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특히 하프파이프처럼 공중에서 3바퀴 넘게 회전하면서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내야 하는 종목에서는 더더욱 치명적이죠. 의사들이 아마 선수 생활 계속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최가운 선수는 그냥 무시하고 일어났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스노보드를 놓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선수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게 진짜 한국 선수들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일어나요.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결선 무대까지 올라온 최가운 선수 앞에 놓인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하프파이프의 절대 강자,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미국 태생의 한국계 선수로 이미 2번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하프파이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스노보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클로이 김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근데 최가운 선수는 이 전설을 자신의 롤모델이자 우상으로 삼았어요. 어릴 때부터 클로이 김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언젠가는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2026년 2월 13일 그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같은 무대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가운 선수는 자신의 우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결선 첫 번째 시도, 최가운 선수는 캡 더블 1080라는 초고난도 기술에 도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공중에서 3바퀴를 회전하면서 동시에 보드를 잡고 특정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에요. 완벽하게 성공하면 엄청난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기술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날 밤 최가운 선수의 보드 끝이 파이프 벽에 걸리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부터 눈밭에 부딪히는 장면, 솔직히 생중계로 보던 사람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최가운 선수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것을 들고 눈밭으로 뛰어들어갔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최가운 선수가 스스로 일어나긴 했지만 곧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에 모두가 걱정했죠. 전광판에는 기권을 의미하는 문구가 떴고 해설자들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님이 만류했어요. 코치진도 말렸어요. 의료진도 쉬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어요. 하지만 최가운 선수는 다시 출발대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통증을 참아가며 다시 파이프 위로 올라간 거죠. 이 장면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승부욕이나 오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한국을 대표해서 나온 선수로서의 책임감이었고,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였던 거죠. 두 번째 시도, 안타깝게도 통증 때문인지 미끄러지면서 제대로 된 기술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전체 12명 중 10위라는 참담한 성적이 전광판에 떴고, 사람들은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가운 선수의 눈빛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긴 표정으로 세 번째 시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전략적 판단을 내립니다. 초고난도 기술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완벽한 완성도와 높이로 승부를 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결과가 증명했죠. 스위치 백사이드 라인으로 시작해서 5개의 기술을 연달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했고, 공중에서의 높이와 채공 시간도 압도적이었어요. 착지 역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죠. 심판들이 채점하는 동안의 그 긴장감,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전광판에 90.25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한국 응원단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다른 나라 관중들도 모두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높은 점수가 아니라 2번이나 쓰러진 17살 소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점수가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수가 바로 클로이 김이었어요. 전설은 역전을 노리며 파이프에 올랐고 모두가 긴장 속에서 그녀의 시도를 지켜봤죠. 클로이 김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믿기지 않게도 클로이 김이 중간에 실수를 하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된 거죠.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그것도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인 하프파이프에서 따낸 금메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경기가 끝나고 클로이 김이 누구보다 먼저 최가운 선수에게 달려가서 뜨겁게 안아준 거예요. 이 장면 보면서 진짜 울컥했던 게 이건 단순히 경쟁자 간의 예의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클로이 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내 멘토들이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응원과 격려를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순간을 경험한 거죠. 클로이 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가온이 곁에 있어 주고 싶었고 지금도 그래요. 제 멘토들이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저도 가온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의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가온이에게 가서 너는 정말 훌륭한 스노보드 선수라고 방금 일어난 일은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이게 진짜 스포츠맨십이죠. 자신의 금메달보다 후배의 성장과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챔피언의 자세거든요. 최가온 선수도 클로이 김에 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니는 제 롤모델이자 우상이었어요. 제가 부상을 당해 힘들 때마다 항상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며 챙겨주셨죠. 경기 후 내려왔을 때 언니가 안아주는데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관계는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선 선후배, 멘토와 멘티, 그리고 진정한 친구 사이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가운 선수는 더욱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한 해외 기자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고백을 시작했어요. 사실 1차 시기에서 넘어지고 나서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아빠랑 조금 다퉜다기보다 사이가 좀 그랬어요. 제가 계속 울면서 아빠 전화도 안 받고 화도 냈거든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금메달 따고 나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최가운 선수는 자신의 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 거예요. 17살이면 아직 고등학생인데 엄청난 부상을 당하고 아프고 속상한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아버지한테 표현한 것도 오히려 건강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최가운 선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는데 경기를 마치고 내려와서 아빠를 보는 순간
너무 슬프고 감사한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 같아요. 이 장면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죠. 부상을 극복하고 2번이나 추락하고도 다시 일어나서 금메달을 따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국 선수들의 힘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결국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가운 선수가 이뤄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스키 스노보드 역사상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한국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게 1948년이에요. 거의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빙상 종목에서는 여러 금메달이 나왔지만 특히나 스노보드에서는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보통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로키 산맥이 있는 북미 국가들이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최가운 선수가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것도 가장 인기 있고 경쟁이 치열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요. 이건 단순히 한국 선수 한 명의 금메달이 아니라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유럽과 북미가 독점하던 영역에 아시아 국가가 당당하게 끼어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최가운 선수는 클로이 김이 보유했던 최연소 하프파이프 금메달 기록을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겼어요. 클로이 김이 18세 2개월의 나이로 금메달을 땄을 때도 엄청난 화제였는데 최가운 선수는 17세 7개월이라는 더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목에 건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자면 하프파이프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체력과 담력,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보통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는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17살에 이미 정상에 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번 금메달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빙상, 설상, 썰매 전 분야에서 금메달을 석권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계올림픽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따냈다는 거예요. 빙상은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에서 이미 여러 금메달이 나왔고 썰매는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번에 최가운 선수가 설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따내면서 완벽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동계올림픽 전 분야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노르웨이, 독일, 미국, 캐나다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리스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거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라는 점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일본도 못했고 중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국 동계 스포츠 역사를 좀 되짚어볼까요? 사실 한국은 오랫동안 동계 스포츠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기후적인 조건이 불리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고 겨울이 있긴 하지만 알프스나 로키 산맥처럼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높은 산이 많지 않죠. 그래서 동계 스포츠를 즐기고 훈련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던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동계 스포츠는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분야거든요. 장비도 비싸고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제한적이고 해외 전지훈련도 자주 가야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원이 하계 올림픽 종목에 집중되었고 동계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동계 스포츠에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죠. 전국 곳곳에 스키장과 스케이트장이 생겨났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최가운 선수인 거예요. 최가운 선수가 스노보드를 시작한 것도 사실 평창 올림픽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당시 클로이 김이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웠다고 하거든요. 만약 평창 올림픽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 클로이 김의 멋진 경기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최가운 선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레거시 효과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스포츠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최가운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부터 해외 대회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실력을 키워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로서의 태도, 경기를 대하는 자세, 부상을 이겨내는 정신력까지 모든 걸 배웠던 거죠. 특히 클로이 김 같은 선배 선수들의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가운 선수 뒤에는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대한스키협회의 체계적인 지원, 전문 코치진의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스포츠 의학팀의 부상관리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동계 스포츠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사실 2년 전 허리 골절 부상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부상을 당하면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국의 스포츠 의학 시스템이 그걸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첨단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그리고 단계별 복귀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최가운 선수는 더 강한 선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최가운 선수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 스포츠의 저력이에요. 선수 개인의 재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일단 스노보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벌써 전국의 스키장마다 스노보드 강습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스노보드가 완전 핫한 스포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최가운 선수도 스노보드 붐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계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정부나 기업들도 이제 동계 스포츠의 가능성을 확실히 봤을 테니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시설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선수 육성 프로그램도 더욱 체계화될 겁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최가운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미국의 유명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에서는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고, 영국의 BBC는 17살 한국 소녀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동계 스포츠 강국들의 언론도 모두 최가운 선수를 톱뉴스로 다뤘죠. 특히 재미있는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에요. 일본은 동계 스포츠에서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나라인데 한국이 빙상, 설상, 썰매 전 분야 금메달을 석권하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진 상태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동계 스포츠 굴기가 현실이 되었다.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식의 위기감 넘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아시나요? 일본이 동계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메달을 땄는지 아세요? 수백 개예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동계 스포츠 강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한국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서의 우위를 넘어선 문제예요.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언론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중국은 그동안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동계 스포츠를 키워왔는데 정작 설상 종목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최가운 선수를 통해 그 벽을 넘어버린 거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한국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리고 국제 스노보드 연맹에서도 최가운 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설의 시작, 하프파이프의 미래를 보았다는 식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벌써 다음 시즌 세계 랭킹 1위는 최가운 선수가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최가운의 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최가운 선수의 상업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 극적인 스토리, 그리고 금메달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진 선수거든요. 이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스폰서십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가운 선수의 얼굴이 곧 전 세계 광고판을 장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가온 선수의 성공은 한국 스포츠 외교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스포츠는 국가 간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최가온 선수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동계 스포츠 강국, 세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갖춘 나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국민으로 전 세계에 각인될 거예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가진 힘이죠. 실제로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속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특히 스키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에서 스노보드를 배우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가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최가온 선수의 스토리는 정말 값진 교훈을 줍니다. 부상을 극복한 이야기, 2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난 이야기, 아버지와의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한 이야기, 모든 게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이런 메시지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